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혹시? 네, 화면도 지금 공유를 해놨는데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8시가 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일과 끝내고 이렇게 시간 내 주셔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루비 스터디 그룹 한국 지부에서 루비가 당신의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송명우라고 하고요.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저는 고려대 전기전자 16학번을 나왔고요. 3년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뷰, 투, 파이썬, 루비를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했었고, 개발하면서 인프라 쪽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AWS 자격증 2개 그리고 SQL 자격증 하나 이렇게 땄었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루비 스터디 그룹 한국 지부를 운영 중이라는 건데, 요 루비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화면 계속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루비 스터디 그룹 한국 지부는 2023년 12월 13일에 설립되었어요. 이제 2개월 차 되는 그런 미트업 그룹이고요. 루비의 부흥을 기다리는 대신에 적극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루비의 부흥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취지로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된 컨텐츠로는 루비에 대한 이야기 혹은 개발자로 지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서로 공유하셔도 되고, 오셔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오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나 아니면 아티클 등으로 지식 공유를 해주셔도 좋은 그런 그룹이고요. 주로 수요일에서 일요일, 주 5일 저녁 8시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멤버 수가 20명을 조금 넘는 소규모인데, 오히려 소규모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어요. 대규모였었다면 이렇게 발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텐데, 소규모다 보니까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루비가 당신의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우 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송명우하고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송명우가 컴퓨터한테 어떤 업무를 시키고 싶은 거죠.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런 거를 시키고 싶은데, 컴퓨터는 기계어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0과 1로 구성된 정보들만 알아들을 수 있어서 제가 자연어로 얼마든지 몇 번이고 말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기계어로 컴퓨터한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셈블리라는 중간 언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 언어로 옛날에는 컴퓨터한테 여러 가지 지시들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어셈블리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짜기도 어렵고 디버깅도 어려운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조금 더 사람의 친화적인 언어를 만들자 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들었죠. 뭐 파이썬, C, 뭐 자바, 자바스크립트 여러 가지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루비입니다. 그럼 이제 루비도 있고 어셈블리도 있으니 요 사이 간격을 메꿔줄 그런 친구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 토큰과 AST입니다. 루비 코드는 제일 먼저 토크나이징이랑 렉싱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토큰으로 바뀌어요. 루비 코드가 뭐 일종의 문자열들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자열들이 잘게 쪼개진 거를 토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잘게 쪼개진 토큰들을 일련의 뭐 관계들을 엮어가지고 AST라는 트리 구조로 만들어줘요. AST는 Abstract Syntax Tree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이 과정을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싱까지 거쳐서 AST가 나왔으면 이 트리 구조를 실제 어셈블리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요거를 컴파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루비 코드를 까봐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루비 코어 팀에서 제공하는 뭐 디버깅 툴들이 이렇게 있어서 요 리퍼랑 루비 VM 요 모듈들을 사용하면 실제 루비 코드를 까보지 않아도 토크나이징, 렉싱, 파싱, 컴파일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토크나이징부터 컴파일링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한 코드를 제가 만들어 왔어요. I love Ru, 루비의 줄임말 I love Ru라는 메소드고 이 메소드가 하는 일은 1 더하기 2 곱하기 3을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일단 루비 코드는 저희가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토크나이즈를 해야 되는데 토크나이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퍼라는 툴을 통해서 실제 루비가 토크나이즈 하는 것을 따라해 볼 수 있어요. 뭐 무턱대고 리퍼 토크나이즈를 실행시킬 수는 없으니까 루비의 헬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헬프 명령어로 리퍼의 토크나이즈의 다큐먼트를 불러와 봤습니다. 보시면 소스와 파일 네임과 라인 넘버와 키워드들을 봤는데 요 밑에 걸 읽어보시면 루비 프로그램을 토크나이즈해서 스트링들의 어레이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비 프로그램을 스트링 형태로 소스 아규먼트의 파라미터에 넘겨주면 요거를 토크나이즈해서 하나의 어레이를 반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일 네임과 라인 넘버는 무시해도 되는 값이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기본적으로 요 토크나이즈 메소드는 루비 신텍스 에러를 디텍트하지 않아요. 찾아보지 않아서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루비 코드를 넣어도 일단 토크나이징은 해줍니다. 실제로 요거를 호출해서 저희 코드를 한번 토크나이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에 코드를 이렇게 하나의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리퍼 토크나이즈라는 메소드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들이 보시면 define 할 때 그 def 키워드하고 end 키워드 그리고 저희 메소드명 그리고 여기 괄호들 그리고 띄어쓰기들로 전부 다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토크나이즈입니다. 소스 코드를 토큰화한 게 요거예요. 근데 요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 다음 과정인 렉싱을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싱도 마찬가지로 리퍼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하면 실제 루비에서 하는 것처럼 따라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헬프를 사용해서 다큐먼트를 불러와 봤습니다. 렉스도 똑같은 파라미터들을 가져요.
설명을 읽어보면 루비 프로그램을 토크나이즈해서 어레이의 어레이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어레이, 스트링의 어레이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보를 풍부하게 담기 위해서 어레이의 어레이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레이 형태는 라인 넘버, 컬럼 넘버가 이렇게 하나의 어레이로 들어가 있고, 아마 요 토큰의 타입, 그리고 실제 토큰 스트링, 그리고 요 스테이트는 렉싱 할 때 렉서가 요 스피시픽한 요 특정 토큰을 렉싱 할 때의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크게 다룰 수 있는 값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일 네임 아규먼트는 종종 무시된다고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토크나이즈 메소드와 유사하게 신텍스 에러를 디텍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한 코드들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직접 하기 전에 맞아요. 이거 보시면 다큐멘트가 토크나이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렉싱 말고 토크나이즈도 토크나이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들 수 있는 생각이 리퍼 렉스 안에서 리퍼 토크나이즈를 호출하는지 조금 궁금할 수가 있어요. 여기 토크나이즈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실제로 리퍼 코드를 까보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리퍼 코드를 한번 터봐 보도록 할게요. 루비 소스 코드를 보는 방법은 일단 메소드를 한번 가져오면 거기에 이렇게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IRB 콘솔하고 프라이 콘솔이 조금 다른데 뭐 프라이 콘솔에서는 메소드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소스 로케이션이라는 또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IRB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만 확인을 해도 이렇게 소스 코드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서 렉싱 코드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리퍼의 토크나이즈, 리퍼의 렉스, 뭐 파라미터도 다 유사하고 여기 렉서를 새로 인스턴스를 형성하는 것도 유사한데 여기는 토크나이즈, 여기는 렉스를 불러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렉서 코드도 한번 봐야 되는데 렉서는 똑같은 코드에 내부 모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와 보면 렉서의 토크나이즈 메소드하고 렉서의 렉스 메소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파싱을 해요. 제가 말씀을 맨 처음에 드렸을 때 토크나이즈를 하고 렉싱을 하고 파싱을 한다고 했는데 요 리퍼 메서드들은 파싱을 무조건 먼저 합니다. 그리고 렉싱을 하느냐 토크나이즈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완성된 파싱 트리에서 토큰만 빼오고 아니면 어레이 형태로만 빼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거는 진짜 리퍼는 디버깅 툴일 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비가 파싱을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 아니라 개발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디버깅 툴이다 라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렉싱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진짜로 아까 그 코드를 렉싱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코드를 불러와서 리퍼의 렉스를 호출해서 코드를 렉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짜라락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라인 넘버하고 컬럼 넘버에 해당하고요. 요거는 이게 어떤 타입의 키워드인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토크나이즈 했을 때 봤던 그 토큰 값들이 나와 있고 여기는 스테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토큰 타입을 보면 on KW 되어 있죠. 요거는 키워드라는 뜻이고 on SP는 스페이스, ident는 identifier를 말하는 거예요. 메소드명도 될 수 있고 변수도 될 수 있고 클래스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ft parenthesis 좌괄호라는 뜻이고요. 뭐 우괄호, NL, 뉴라인 이렇게 토큰 타입들이 이렇게 메타 정보처럼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토크나이즈와 렉싱을 저희가 해봤어요. 그 다음 과정은 파싱인데 파싱도 똑같이 리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리퍼 파스가 아니죠. 리퍼 se xp입니다. 요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S 익스프레션이에요. X 익스프레션은 뭐 리스프 같은 언어에서 나오는 트리 구조 형태를 말하는 건데 요 파싱된 AST 형태가 요 심볼릭 익스프레션과 똑같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드디어 전달되는 소스 값을 파싱한다고 나와 있죠. 파싱하고 뭔가 사람이 읽을 수 있을 형태로 반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리퍼의 심볼릭 익스프레션 메소드를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런 구조로 나와요. 요거는 뭐 아까 뭐 리더블하게 호출한다고는 되어 있었지만 사실 간단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읽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제 트리 구조로 한번 제가 바꿔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최상위 노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가 하나 감싸진 형태에서 def가 있습니다. 그래서 def가 여기 있고요. 어레이니까 다른 것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뭐 함수 하나로만 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될 수 있다. 여러 개의 뭐 노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어레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파이어 하나가 들어가게 되네요. I love Lu라는 아이덴티파이어가 def 밑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이덴티파이어랑 똑같은 뎁스에 똑같은 레벨에 파란시스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파란시스 안에 그 괄호 안에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파라미터는 없지만 이렇게 자리는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레벨의 body statement, 실제로 여기 저희가 body라고 부를 수 있죠. 요거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먼트들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똑같이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함수의 body가 하나의 익스프레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뭐 많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익스프레션을 넣을 수 있도록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안에 바이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첫 번째로 인티저 1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티저 1 옆에 플러스 연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바이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뭐 안쪽을 보면 2와 곱하기와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제 AST 형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파싱까지 끝났어요. 토크나이즈 했고 렉싱도 했고 파싱도 해서 AST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퍼로 사용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실제 코드는 어디 있냐? 실제 루비가 사용하는 코드는 리퍼 코드가 아닐 텐데 그 코드는 어디 있냐? 실제 코드는 어떻게 생겼나? 요거를 한번 알려드리면 루비 소스 코드 안에 passy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키워드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parser _yy re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토크나이즈 이후에 렉싱 하는데 쓰이는 함수예요. 자세히 보시면 요즘에 retry라고 되어 있죠. 요게 고to 문법을 사용해서 요 로직들을 전부 다 한 다음에
다시 리트라이로 가게 하는 로직인데, 요 안에 있는 로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렉싱입니다. 그래서 토큰을 하나하나 다음 토큰들을 받아오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토큰이 어떤 렉싱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 렉싱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또 파싱을 하려면 그 렉싱된 그런 토큰들을 특정 규칙에 맞춰서 연관을 지어줘야겠죠. AS3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머 룰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ass.y 안에 있는 코드들로, 여러 가지 코드들로 토크나이즈도 하고 렉싱도 하고 파싱도 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확장자가 y예요. 이 y 확장자가 어떤 뜻이냐면 그래머 룰을 담은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뭐 다른 코드들을 실제로 토크나이즈, 렉싱, 파싱을 할 수 없고, 바이슨이라고 파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요 그래머 룰 파일을 실제 C 언어 코드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LALR 같은 경우에는 파서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pass.y 파일을 바이슨이 pass.c로 바꾸고 요거를 컴파일을 해서 바이너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바이너리 코드가 토커나이징, 렉싱, 파싱을 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싱까지 이제 이야기를 끝냈고요. 컴파일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컴파일은 앞선 세 과정에서는 리퍼를 통해서 하는데, 요 마지막 과정은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LubyVM이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메소드를 사용할 텐데요. 첫 번째가 Ruby VM Instruction Sequence 컴파일이고, 두 번째가 요 컴파일된 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메소드인데 disassemble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그거를 사람이 보기 좋게 휴먼 리더블하게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의 코드를 출력을 하면 요 두 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밑에 건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드리기 앞서서 요 컴파일된 코드, 요 바이트 코드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는 요 Ruby VM에서 실행이 돼요. Yet another Ruby VM. 요 VM에서 실행이 되는데, 요 VM이 스택 오리엔티드 스택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넣을 때 리시버를 먼저 넣고 아규먼트를 그 다음에 넣고 메서드를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야지 루비 VM이 스택을 제대로 활용해서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AST 구조가 이렇게 잘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코드 먼저 볼 텐데, put object int to fix 1이라고 되어 있죠. 요 메소드는 조금 특별한 메소드예요. 밑에 보시면 똑같이 put object가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뭐 뒤에 프리픽스가 좀 많이 붙어 있죠. 요 이유는 그 숫자 중에 1이랑 0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따로 오퍼레이션을 최적화를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put object instruction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바이트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요 일만을 위한 인스트럭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의미하는 바는 스택에 오브젝트를 put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을 당연히 put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택에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간단하죠. 2를
넣습니다. 네, put object to니까 이를 이렇게 넣게 되고요.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3을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중요한데 요 opt mult라는 거는 operation multipl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곱셈 연산을 뜻하고 있고요. 요 덧셈 연산을 이렇게 넣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택 구조 리시버 그 다음에 아규먼트 그 다음에 메서드라고 했죠. 그래서 메서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메소드를 이제 실행할 차례라는 거죠. 구조가 리시버, 아규먼트, 메소드 구조가 완성됐으니까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아규먼트 카운트가 있어요. 이 메소드가 받는 아규먼트의 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카운트가 1이니까 스택에서 하나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3을 아규먼트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리시버는 어디 있나요? 리시버는 바로 밑에 있는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2라는 리시버에 opt multiplier라는 메소드를 multiple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는데 3을 담아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저희 루비 코드를 보시면 메타 프로그래밍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sen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메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2라는 리시버에다가 3을 담은 요 곱셈 연산을 샌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3이겠죠. 그래서 3 팝하고 2를 팝해서 나온 6이라는 값을 풋해줍니다. 그러면 스택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그리고 여기 0007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위에 거랑 비슷하죠. 이거는 덧셈 연산입니다. 똑같이 덧셈 연산을 보면 메소드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이제 실행해야 될 차례인데 똑같이 아규먼트 카운트는 1입니다. 그래서 6을 아규먼트로 받고요. 당연히 1이 리시버가 됩니다. 그래서 1에 6을 더하는 연산을 해서 7이 스택에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0009 요 연산이 남아 있는데요. 요거는 스택에 있는 맨 마지막 데이터를 팝해주는 그런 연산입니다. 요 어셈블리 연산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 함수가 7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밑에 부분이 이제 끝났고요. 위에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실행해야 되는 인스트럭션이 define 메소드입니다. define 메소드는 I love Ru라는 심볼에 우리가 아까 다 만들어 둔 I love Ru라는 메소드 요거를 할당해서 메소드를 define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put object가 또 나왔죠. 스택에다가 우리가 만든 이 심볼을 넣는 거예요. 아까 1, 2, 3을 넣었듯이 넣고 그 다음에 0005 여기에서 똑같이 립을 하죠. 그러면 결과는 심볼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루비 콘솔들 프라이나 아니면 IRB 같은 데에서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면 항상 반환값이 메소드명에 해당하는 심볼이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도 우리가 rubyvm이라는 모듈을 써서 시뮬레이트 해보긴 했지만 실제 루비 코드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코드는 어떻게 생겼나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건 아까 파싱보다 훨씬 간단해요. compile-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mpile-c라는 파일을 컴파일해서 바이너리로 만들고 여기 나와 있네요. 루비 노드 트리 AST를 버추얼 머신의 인스트럭션 시퀀스로 바꿔준다. 네, 이 친구가 바로 루비의 컴파일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가져온 거는 루비 버추얼 머신에서 쓰는 인스트럭션 셋들이에요.
yet another Ruby virtual machine instruction definition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네, 요걸로 뭐 토크나이즈도 해보고 렉싱도 해보고 파싱도 해보고 제가 컴파일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를 했어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맨 처음에 루비 코드가 있죠. 헬로 월드라는 루비 코드가 있다고 볼게요. 이 루비 코드를 뭐 리페어를 통해서 시뮬레이트 할 수 있죠. 토크나이징, 렉싱을 통해서 토큰으로 만들어줍니다. 요렇게 렉싱이 완료된 토큰으로 만들어주고 요거를 파싱을 통해서 요렇게 AST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요렇게 AST로 만들어진 거를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YARV 어셈블리 코드로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 바이트 코드를 컴퓨터가 열심히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루비가 저희 코드를 그냥 문자열의 연속인 코드를 실제로 의도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를 공부하면서 찾았던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인데요. 좋은 자료들이라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루비 언더 마이크로스코프라는 책인데 여기에 1,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 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드린 내용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한 3배 정도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장은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4장, 5장, 6장은 아마 클래스와 오브젝트가 루비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단 루비가 어떻게 컴파일을 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루비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아티클들이었는데요. 앱 시그널하고 사이트 포인트라는 사이트에 있는 루비 아티클들이었어요. 근데 요 아티클 자체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파일 말고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아티클들도 모두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것들 한번 심심하실 때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 메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한 발표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로 미트업 링크로 연결되는 QR 주소예요. 그래서 꼭 가입하시고 꼭 활동을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가입해 보시고 어떤 분들이 가입하셨나 보시고 가끔 시간 나실 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지금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실까봐 제가 질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답변 드릴 때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루비는 컴파일 언어인가요? 입니다. 이게 상당히 단순하고 되게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루비는 제가 아까 컴파일 과정을 소개드리긴 했지만 루비의 컴파일이 도입된 거는 루비 버전 1.9에서부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컴파일이 아예 없어서 순수한 인터프리터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컴파일이 도입되었고 요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를 버추얼 머신으로 실행시킨다는 것 자체가 자바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자바 소스 코드도 컴파일을 해서 자바 바이트 코드로 바꾼 다음에 JVM에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루비랑 자바도 컴파일하고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시키는데 왜 자바는 컴파일 언어고 루비는 인터프리터 언어인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루비는 런타임에서 컴파일이 이루어져요. 그에 반해서 자바는 컴파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루비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분류가 되고 자바는 컴파일 언어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컴파일 과정이 런타임이 아니라 미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루비 코드가 실행이 됐다면,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이 됐다면 루비는 인터프리터 언어가 아니라 컴파일러 언어예요. 근데 런타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언어다 라는 걸 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요거 중요한데 사실 멋있는 말들 많이 했잖아요. 버추얼 머신이니 인스트럭션이니 뭐 렉싱이니 토크나이징이니 멋있는 말들 많이 했는데 요걸 실제로 쓰는 곳이 없으면 루비 코어 팀에서 유지 보수하는 것도 시간 낭비고 제가 발표 준비한 것도 시간 낭비고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한 것도 시간 낭비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디다 쓰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퍼포먼스 체크입니다. 똑같은 결과값을 반환하는 푸바라는 결과값을 반환하는 코드가 있죠. 하나는 플러스 연산자를 쓰고 하나는 뭐 역슬래시가 들어가 있네요. 엄청 유사하게 생겼는데 요거 퍼포먼스가 다릅니다. 밑에 게 빨라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차이들을 확인하거나 이슈들을 확인하거나 어디서 개선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툴들을 리퍼하고 루비 VM 툴들을 쓸 수 있어요. 요거 간단하니까 한번 나중에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테일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요것도 유사하게 코드 두 개가 유사한 코드가 있어요. 둘 다 팩토리얼을 연산하는 코드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반환을 하죠. 팩토리얼이라는 펑션을 반환을 하고 또 하나는 n을 곱한 펑션을 반환을 합니다. 네, 여기서 콜 스택을 생각을 해보면 밑에 거는 콜 스택마다 숫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n, n-1, n-2 계속 곱해서 1이 될 때까지 콜 스택에 쌓이게 될 테고 위에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콜 스택의 가장 뎁스가 깊은 곳에 팩토리얼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팩토리얼 자체를 반환하는 메소드니까요. 그래서 위쪽 코드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뎁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치환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팩토리얼 n이 뭐 10만이다 했을 때 10만 개의 콜 스택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치환을 하는 거죠. 다음 팩토리얼로. 그래서 밑에 코드와 위에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밑에 코드는 콜 스택이 초과가 날 거고 위에 거는 콜 스택이 초과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요 테일콜 옵티마이제이션을 켜놔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됩니다. 그러면 테일콜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디서 켤 수 있느냐? 그거는 그 루비VM API를 통해서 켤 수 있어요. 아까 루비VM에 조금 돌아가 보면 네, 요 두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죠. 요게 루비 버추얼 머신의 API예요. 그래서 요 API에 뭐 특정 옵션을 주어서 요 테일콜 옵티마이제이션 옵션을 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위에 거는 10만이어도 동작을 하고 밑에 건 10만이면 동작을 안 해요. 요런 데 쓸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궁금했던 건데 루비는 임플리시트 리턴을 문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과연 임플리시트 리턴과 익스플리시트 리턴이
차이가 있는가? 요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메소드를 하나는 임플리시스로 하나는 익스플리시스로 만들어 두고 그 저희 루비 VM을 통해서 인스트럭션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봤습니다. 요거 결과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루비 린터 쓸 때 문자열 합치려면 더하기 연산자 쓰지 말고 포매터 쓰라고 하던데 이것도 퍼포먼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더하기 연산자는 앞에 있는 스트링과 뒤에 있는 스트링을 스택에 따로 담아서 더하기 연산을 실행을 하는데 포매터는 아마 아까 여기 퍼포먼스에 있는 것처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퍼포먼스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니님께서 TCO 옵션은 실제 프로덕션에서 튜닝하는 옵션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실제 테일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부분이다. 콜스택 초과가 뭐 프로덕션에서 났었다 하면 도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디폴트로는 false라고 알고 있긴 해요. 왜 false로 해놨는지는 아마도 안전을 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뭐 콜스택 이 없어지는 거니까 치환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디버깅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죠. 실제로는 10만 번 중에서 한 5만 번째 콜스택에서 에러가 났는데 이 옵션을 켜놓으면 뭐 5만 번이란 걸 아마 모를 거예요. 콜스택이 다 치환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false로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끝인데 혹시나 뭐 따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남아서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저도 뭐 초보라 가지고 다 알지는 못하고 네. 아니면 뭐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최대한 저도 찾아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세션 계획 중인 게 있으신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있긴 있어요.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가능하면 2월 말에 아니면 3월 정도에 한번 요거 비슷한 세션을 한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아직 확정은 못했는데 아까 인스트럭션 셋까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스트럭션 셋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결정되면 그때 또 저희 루비 스터디 그룹 코리아 미트업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루비 버전 올라가면서 뭐 저스틴 타임 관련 내용도 나오던데 요거는 소스를 분석하고 실행할 때 어떤 부분에서 쓰이는 건가?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만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가지고 요거를 다음 주제로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한번 공부를 해서 어딘가에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채팅방 같은 거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루비 저희 미터 그룹 이벤트 할 때 한번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요 밑에 있는 QR코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괜찮으시면 가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업무 마치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